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벌써 10시 5분 이제 2부를 시작할 시간.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릴 시간. 정답은 초콜릿이었습니다. 초콜릿. 카카오가 그 원재료죠. 그런데 날씨 탓에 서아프리카 지역의 날씨 탓에 수확량이 줄면서 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재료 가격은 사실 올해 초에 많이 올랐다가 그때보단 조금은 떨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공식품 업체들은 그때 오른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사실 뭐 원재료값만 올랐겠습니까? 다른 부대 비용들도 같이 올라서 초콜릿 가격을 최근에도 많이 올리고 있다. 또 그 반사수혜로 젤리 같은 다른 간식들이 또 수혜를 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전달을 해드렸죠. 윤인희 님이 어릴 적에 우유에 초콜릿 가루 타서 마시는 거 좋아했어요. 라고 했어요. 요즘 아이들도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빨대 안에 초콜릿 가루가 들어있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흰 우유에다 딱 빨대를 꽂아서 마시면 즉시 초코우유가 되는. 신기합니다. 3789님이 아까 저 지금 초콜릿 먹고 있는데 요게 답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0000 쓰시는 분은 저희 딸이 초콜릿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만 좀 먹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듣네요. 0895님은 운전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대호님 팬이 되어서 책도 구입했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리고 아까 4938님이 항상 궁금했는데요. 초콜릿과 초콜릿의 차이는 뭘까요? 알려주세요. 초콜릿도 있고요. 초콜릿도 있고 초코도 있고. 사실 그 표기법, 영어 표기법상으로는 초콜릿을 우리말 표준어로 쓰고 있죠. 초콜릿이 맞습니다. 초콜릿. 이것도 하나 또 상식도 알려드렸네요. 함께 또 정답도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문의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KBS 콩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은 좀 증시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0.1, 0.2% 정도 약보합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3075, 코스닥은 785.7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 하이닉스는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고요. 방산주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 반등하고 있고요. 금융주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357원, 1350원대 중반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조선시대로 갔다가 마무리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워커홀릭 임금들. 근데 세종대왕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세종대왕 이야기만 하다가 정조까지는 제대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끝났었죠. 특히 지난주에 세종대왕 때문에 황희정승이 거의 87이 되어서야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은퇴 안 시켜주고 계속해서 일 시키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란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세종 못지 않은 임금이 있었으니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세종시대 이야기를 하면 워낙에 성군이니까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위대한 임금이 일을 시키면 막 자발적으로 더 막 할 것 같고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시키면 힘들죠. 막상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사교과서를 보면 아마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종시대 때는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일이 너무 많아서. 워낙 업적이 그렇죠.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만큼 사람들이 쥐어 짜진 건 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세종시대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고용도 보장이 되고 어쨌거나 잘하면 상도 주고 그다음에 대접도 잘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세종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벌이 별로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파벌이 만들 겨를이 없을 정도 일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사람이 살면서 파벌이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조 때가 되면은 그 세종 때하고 마찬가지로 일은 많은데 네. 약간 상황이 달라지는 게 당파 싸움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당파가 보통 선조 때도 이제 나라를 망할 뻔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조 때가 되면은 이게 정말로 흐름이
팍 터지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그 SNS 이게 붕당의 흐름처럼 나오는데 네. 수많은 당파들이 갈라지고 또 이 당파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맞아요. 원한이 스택처럼 이제 쌓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 쌓이고 일을 할 쌓여서. 때, 예, 나라 일 할 때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수십 년대 묵은 원한을 가지고 쟤를 반드시 죽여 없애고 만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를 갈고 덤벼들어요. 단순히 그때만 정쟁으로 그쳤던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세종 때 싸움은 그래도 뭔가 이제 너만 일 빠지냐라는 식으로 이제 물귀신 정도였다면 네. 정조 때의 싸움은 진짜 죽고 죽이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악에 그러니까 받쳐 있어요. 정당 사이의 싸움, 예, 예, 붕당이 예. 그렇게까지 심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뭐 남인, 서인, 노론, 소론. 예. 그때 더 그게 누구였는지 복잡합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만. 심지어 뭐 청남파, 탕남파, 그 다음에 중북도 나오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왜 정조 때부터 심각해졌을까?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게요. 사실 파벌이 심하면 중간에서 왕이 뭔가 좀 서로를 진정시켜주고 예. 화해시켜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조정 역할을 좀 하고. 그게 세종하고 정조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한번 네 얘기 좀 들어보자. 한번 얘기해 봐라라고 해서 이제 토론을 되게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세종대왕이. 예. 정조는 비유하자면 딱 그거예요. 마이크 딱 들고 조용히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고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정조 스타일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건 통치 철학의 차이도 있는데요. 그 정조가 얘기한 것은 군사, 즉 왕이자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임금이지만 동시에 너희들의 선생님이다. 근데 여기에 약간 꼰대를 살짝 곁들인. 정조가요. 예. 뭐 나이대가 그때 뭐 즉 처음 즉위할 때는 24살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좋게 말하면 정말 조선 왕조는 물론이거니와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였습니다. 거의 이게 그냥 뭐 잘 외우거나 더하기 빼기 그 정도가 아니에요. 7, 8살의 나이에 통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17이 아니라 7살에. 그냥 7살에.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영조가 얘가 너무 똑똑하니까 데리고 이제 국정을 놓았는데 데리고 와요. 7, 8살 때. 예, 7살 때, 8살 때. 그래서 딱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 할아버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백성들이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7살짜리가 임금님이 어질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백성들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명한 그 경전들과 성인들의 이름을 줄줄줄줄 인용을 하는 거예요. 7살짜리가. 예. 그래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실록에 이렇게까지 적혀 있으면은 실황 중개인데 얘 진짜 천재구나. 그런 거죠. 약간 이게 뭔가 위인전 같은 건 과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조선시대 실록으로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실제로 7살 예, 정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 당시에는 이산. 예, 예. 이 성이라고 읽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똑똑하니까 영조가 정말로 예뻐할 수 손안의 없었죠. 보배처럼 예뻐하는데 할아버지가. 네, 나쁜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자기가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물러봅니다. 게다가 또 왕족이고 예, 예, 예. 왕수저. 금수저도 아니고 왕수저고. 그래서 이제 세손은 그러니까 그 정조의 스승이자 그 재상이었던 최재공 같은 경우는 진짜 정조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똑똑하니 우리나라의 복입니다만 네. 그 팍팍한 성격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주변에서 예. 방금 근데 제가 정조 이름 이산이라고 예. 했는데 왜 예전에 그 드라마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산으로 아시는 분들 많은데 예. 칠령사구님이 정조 이름은 산이 아니고 성이라던데 궁금합니다. 어떤 예, 게 그게 맞는지. 그렇지 않아도 네. 아직까지 논의가 되는데 그 산자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한 그게 17, 18세기에 있는 그 한자어 발음 사전에 보면 또 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으로 읽기도 하냐 아니면 형으로 읽기도 하냐 아직까지도 이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성이 아니라 형. 예, 그러니까 제가 중세 국어 발음까지는 잘 못하는데 한자 그 쓰여져 있는 게 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뭐 이 형보다 이 산이 낫네요. 예. 그래요. 아무튼 정조. 근데 어릴 적부터 천재였고 똑똑했고 근데 네. 그렇게 20대 중반에 임금이 됐고 예. 그러니 나이 많은 신하들도 다 당연히 자기 아랫사람입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성격이 되게 급하고요. 정말 그렇게 욕을 잘했어요. 욕이요? 예.
정말로 잘했습니다. 임금 입에서.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딱 자기 할아버지처럼 영조도 욕을 많이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기해요. 영조도 그래도 왕자고. 저희가 공영방송이라 이거 참 예. 아니 제가 어떤 욕을 전달해드리고 한지 싶은데 알습니다. 어떤 욕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물어봐도 이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둘 다 이제 왕족이고 금지옥엽이고 왕궁에 내내 살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험한 욕을 배웠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험한 욕을 했다고요? 그래요. 예. 약간 좀 체신이 좀 떨어지는데.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실록에서는 영조 같은 경우에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라고 대충 그렇게 적었고요. 정조는 자기가 직접 편지에다 썼습니다. 욕설을.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욕을 했구나라는 것까지 요즘에 막 있습니다. 욕하면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듯이 편지로 네. 붓글씨로 딱 이렇게 정자로 욕을. 급할 때는 한글로 썼어요. 오. 그래서 더 생동감 넘칩니다. 그게 기록으로 또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조가 쓴 욕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이거 찾아보면 나와요? 아마 나올 겁니다. 워낙 유명해서요. 근데 성격도 급하고 천재이긴 했지만 예. 주변 신하들한테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험하게 다뤘습니다. 이 정조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제 아까 저번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임명하면은 아주 정말로 큰일 나면 웬만하면 안 바꾸고 계속 일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조는 툭하면 모가지를 날립니다. 이게 목을 진짜 죽였다는 게 아니라 자리를 갈아치워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보통 조선시대 때 이 인사권을 담당한 벼슬이 이조 판서거든요. 네. 근데 정조가 다스린 내내 이조 판서가 얼마나 많이 갈렸는지 그걸 한번 통계를 내보니 한 번 임명되면은 그 수명이 보통 6개월. 6개월. 예. 이조 판서만 장관급?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만 이걸 거의 그 6개월마다 갈아치웠으니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수습 좀 떼고 일 좀 하려고 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인사 담당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쵸. 지속성이 되게 또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이조 판서가 6개월마다 갈렸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관리들도요. 툭하면 이제 자리를 잃습니다. 파직당해요. 근데 파직당한 이유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남의 잘못으로 파직당할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시험을 봤다. 근데 과거 시험의 답안지 중에서 왕의 마음에 안 드는 답안지가 있다. 그러면은 대사성, 즉 문화부 장관이나 아니면 서울대학교 총장이 파직을 나갑니다. 아니 누가 시험 보러 왔는데 그 친구들이 답안지 잘못 썼는데 논술 답안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근데 문화부 장관이 왜 잘려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어디 행차를 했는데 군인들이 약간 좀 군기가 빠지고 행렬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훈련 도감이 파직당해요. 네, 정말로 극단적인 쟤네 경우에 군기 빠졌네. 누구야 여기 그러면은 훈련도감이면은 거의 뭐 이제 한 연대장 정도 아니면 경호처장이라든가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거의 그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 어느 때는 동몽교관이라고 해서 동몽이란 건 어린애들이거든요. 어린애들 가르치는 한마디로 지금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이제 어떻게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만났거든요. 애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동몽교관 즉 초등학교 선생님을 또 파직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몰랐던 역사도 많고 되게 놀랍기도 하고 이한 작가님 얘기 너무 재밌어서 방금 임백천 선생님 왔다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열혈 청취자십니다. 근데 정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you fire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파직시켜버리고 가버리라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성격에서 온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 아랫사람들이 기강을 잡는다라는 거도 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정조는 이게 굉장히 집요하다고 해야 될까. 정말 이러고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살떨리게 하는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막 장관급, 차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 관료들이 이거 그냥 거의 운에 따라서 내가 잘릴 수도 있고 오래 더 갈 수도 있고 그랬던 거잖아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신하들이. 사실 그래서 좀 이제 불합리하다 싶은 거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조가 또
나름대로 명분을 잡고 그 신하들을 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쌓아놓고 괴롭혀요? 예예예. 아, 네. 그 사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정조가 즉위했던 때 있었던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과거 시험이 아니라 한림회관이라고 해서 네. 이게 이미 한번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도 이제 시험을 봐요. 특히 예문관 쪽에서 있는 시험에서 근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도 따로 시험을 네네 보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승진 시험 같은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이거를 한림회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3명이 네. 1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한림회관에서 예, 예. 그런데 갑자기 그 당시 갓 즉위한 24살의 정조가 이야기합니다. 거기 1등 한 3사람 나한테 와. 내가 직접 시험 볼 거야. 내 앞에 와서 예, 따로 시험을 한번 더 봐라. 예. 오. 그렇게 되니까 3사람들이 전부 네. 저 갑자기 아픕니다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안 와요? 예,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래도 한림회관이라는 그 예. 시험에서 1등한 사람들 그렇죠. 3명인데. 왜냐하면 자기 실력으로 시험 본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 급제한 사람들이라면서요. 그죠? 이미 과거도 급제했고 음. 그다음에 그 단계 위에 예문관에서의 승진 시험을 봐서 거기서 1등을 했는데 다 자기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 행정고시 패스해서 예. 그다음에 승진 시험까지 합격을 했는데 승진 시험까지 합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리 시험으로 합격된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정조가 그거를 캐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쟤네 보니까 실력 없는데 예. 이 정도 통과할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쟤네가 1등했지 와보라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3명 다 몸이 아프다고 도망가는데 그러면 정조가 셋 다 잡아와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리 시험으로 합격했다라는 게 다 들통난 거예요. 아니요. 그냥 들통났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가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그래서 3사람을 잡아와서 그다음에 자기 앞으로 끌고 와서 예. 자 이제부터 시험 보자라고 해요. 억지로. 예. 그 뭐 답안지를 써냈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정조가 내가 그래도 너희들 봐준다. 너희들 각각 과거 시험에서 합격했던 분야의 시험 이를테면 너는 영어를 전문 분야? 잘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로 보게 해줄게.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하나하나 왕이 친절하게 내줍니다. 예. 그래서 답안지를 써냈냐 하면은 당연히 못 써냈죠. 그거는 좀 심각했네요.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떨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못했죠. 그러니까 정조가 이거 봐라 내가 벌 주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까지 하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합격했던 과거 시험에 시험관들이죠. 예. 다 잡아옵니다. 아, 제대로 감독 못했다. 예. 저기 대리 시험 보고 있는데 못 예. 잡아냈다. 예, 그리고 아까 잡혀왔던 3사람 있죠. 그 사람들에게 또 시험을 보게 합니다. 괴롭혔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시절에는 신분증에 얼굴 그 사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단자라고 해서 자기를 비롯해서 할아버지 그다음에 외가 쪽에서 4대 조의 다 이름을 적고 미리 과거 시험 보기 전에 그 사람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족관계 증명서 예, 예, 떼오라고 예. 하는 그런 네.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좀 심각하게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시험을 보니까 그 3사람들이 정말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못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근데 정조가 그걸 봐주냐 안 봐줍니다. 써봐. 니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끝까지? 해서 예, 또 시험 그러니까 2차례 시험을 보니까 한 사람은 예, 엄청 집에 진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래도 대충은 써냈어요. 두 번째 사람은 한 10줄인가 애국가로도 썼고 적어야죠, 진짜. 예. 마지막 한 사람은 100지를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조가 얘 봐라. 그래서 못 쓰는 한 애 딱 집어들어서 얘는 내가 진짜 벌할 가치도 없는 애다. 그래서 벼슬 깎아버리고 그래요. 과거 그거 파직. 파직뿐만이 아니라 과거 시험 단지에서 이름 파내고 아이 그냥 합격 취소. 예, 합격 취소죠. 그리고 얘를 합격시켰던 과거 시험 그 시관들이랑 그거 감독관들까지 10대 명을 전부 다 파직시켜버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행정고시에서 누가 한 명이 대리 시험 쳐서 합격했는데 예, 그때 그 시험 감독관 들어갔던 사람들 행정한 사람들 예. 다 잘라버렸다.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남의 일이니까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임금님 붙잡아놓고 너 하나하나 이제 시험 봐서 시험 문제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답안지 이런 거 잘못 써냈다가
그렇죠. 틀렸다가 1300님이 이런 얘기는 책으로 냅시다. 이한 작가의 성공시대 토크 너무 흥미진진. 이렇게 이제 문자를 잘못 보내시면은 아 이거 정조였으면 파직이었는데 예. 성공시대가 아니라 성공 예감입니다. 성공 예감이라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10시 25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약간 그냥 서운할 뿐이에요. 네. 정조처럼 그렇게 괴팍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정조는 확실히 파직시킵니다. 근데 심지어 글씨 못 쓴다고 또 엄청 혼돈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정조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쁘게 잘 쓴 글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문체는 갑자기 바꾸기 힘들지만 필체는 글씨는 한 번 보면 그 사람이 진지한지 가벼운지 알 수 있으니까 못 쓴 글씨는 그냥 과거 시험 탈락시켜라. 당연히 붓글씨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네. 붓글씨가 엉망이면 그냥 탈락? 네, 탈락.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약간 좀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래도 글씨 못 써도 조금은 해줍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음에 감제시에 그 김명욱이라는 사람이 1등으로 합격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시험관인 사람이 시험지 들고 임금님한테 와서 저 이거 얘가 장원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글씨가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얘 장원은 못 시키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글씨가 예쁘다 못생겼다라는 게 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저도 가끔 이제 제 글씨 제가 메모해놓고 못 알아볼 때가 있거든요. 예. 이게 뭐라고 쓴 건지. 다른 시험 감독관이 알아보기가 힘든 정도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금 삐뚤빼뚤하다는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글씨가 기울고 괴이하게 쓰여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험관이 딱 보고 임금님이 이거 보면 화내겠다 싶은 글씨체가 아니었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거 임금님한테까지 올라가는 네. 답안지인데 네. 어떻게 저렇게 막 휘갈겨 쓸 수 있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아무래도 정조가 워낙 까탈스러우니까 네. 신하들이 알아서 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런 거 이제 악필 예. 이런 거 안 좋아하시니까 예. 신하들이 알아서 걸렀다. 그래도 그 정조는 그 정성은 높이 쳐줬습니다. 이제 그 사실 관리들이 한번 과거에 합격해도 계속 시험은 봤거든요. 네네. 40세 이하의 신하들은 삭서라고 해서 손글씨 시험 보는 게 있었습니다. 손글씨 직접 써서 내는 거였는데 다들 쓰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 시켜서 다 써서 보내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딱 하나 안임권이라는 사람만 예. 못 쓴 글씨지만 직접 자기가 글을 써서 시험지를 냈던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걸 보고 딴 놈들은 다 내버려 두고 못 썼지만 자기가 힘써서 쓴 안임권에게만 상을 줬습니다. 노력상.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거는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붓글씨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런 수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거의 그리기 사실 그 서예는 결국 그림입니다. 동양에서의 글씨제는 이제 그 캘리그라피라는 말이 괜히 네.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한 작가님도 좀 붓글씨를 네네네. 좀 하세요? 예. 정조한테 통과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분한테 걸리면은 저는 아무래도 삭탈관직에 그 장단으로 유배될 겁니다. 어디서 자기 이야기를 성공시대 아니고 성공예감에 나가서 하고 있어 이렇게 또 혼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조선시대에 유행어를 써내가지고 혼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남공철이라고 해서 그 정조가 그 이 스승이었던 사람의 아들이었고 실제로 재상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글 중에서 골동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즘 할 때 골동품 할 때 그 골동이요. 예. 근데 이게 옛날 그 고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유행어였던 거예요. 일종의 밈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골동품이라는 표현을 되게 고상하게 쓰고 있는데 예.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신세대 저속한 용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라는 느낌입니다. 아니 이게 어느 시대나 그 새로 만들어지는 말들은 있습니다만 그게 싫다는 거죠, 정조는. 그 정조의 취향은 진짜 정말 올드하거든요. 글씨는 옛날 글씨. 그 다음에 그 문화 표현 같은 것도 고전, 그러니까 사서 삼경 같은 옛날 유교 경제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표현이나 새로운 문체나 새로운 책이나 다 싫어했어요.
지금 이 인터넷 시대를 정조께서 보셨으면 아주 그냥 엄청 화를 내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도 예. 꼼꼼하게 봤다. 특히 네. 이제 고문, 예. 고어 예. 그 중심으로 옛날 말. 썼어야 됐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봤다는 것도 이미 정조가 한 번은 봤다는 뜻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것으로 고집했고 이것을 바로 문체 반정이라고 합니다. 문체 반정. 예, 조선시대 그 정조 때 이제 여러 가지 문화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데 정조가 왕의 권력을 그걸 찍어 누르면서 옛날 걸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인터넷 소설, 웹 소설, 웹툰 같은 게 막 우리 거의 K컬처로 산업으로 네. 발전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 조속하게 저런 걸 그쵸. 쓰고 있어? 그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부터 고전 인문학부터 다 읽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조 시대, 조선 시대 좀 중후기였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 당연히 그 당시가 정말 문화가 꽃피던 시기였는데 정조가 한 건 굉장히 그 반동적인 것이었죠. 사실 조선의 왕들도 그리고 심지어 왕비들도 소설이나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 영조는 소설 팬이었고요. 그다음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는 삼국지 연희의 팬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삼국지 연희를 이제 그림 같은 거 들어간 책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조는 소설책 안 돼. 소설책도요. 예. 소설책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저속한 걸 보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그 세도 정치의 근간이 되자 정조의 그 사돈이 되는 김조순이나 네. 이상황 같이 정조가 예뻐하던 신하들이 어느 날 밤에 숙직을 하다가 그 숙직실에서 네. 몰래 연애 소설을 보다가 예.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연애 소설이 이제 그 한마디로 선남 선녀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 예, 로맨스 소설이거든요. 정조가 무지무지하게 화를 내고 그 소설책은 다 태워버리고 그 정도. 예. 그리고 그 해당된 사람들 전부 반성문 써서 내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책을 보지 않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잡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냥 사랑 이야기. 순수한 사랑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제 정조가 얘기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고전 인문학만 읽어 그런 거기 때문에 엄청 고지식했네요. 그렇습니다. 고어, 고서, 예. 고문 중심으로 쓰라고 하고 근데 정작 본인은 욕을 엄청 하고.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정조 때의 그 유명한 사람은 역시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거든요. 예. 박지원이 쓴 글은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그거는 기행문 같은 거잖아요. 기행문이지만 또 한편 이게 양반전이나 그런 그 허생전 그런 건 확실히 소설이죠. 그 왜냐하면 열하일기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걸 정조가 가만히 둘 리가 없어서 그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얘기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글 쓰면은 안 되니까 올바른 글을 쓰도록 해라라고 압력을 콱 하고 넣습니다. 아니 그러면 열하일기 박지원의 글도 정조 시대에 그럼 묻힐 뻔했던 거예요? 그 박주연이 납작 엎드렸죠. 안 할게요. 아 이제 이런 거 안 쓸게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열알기는 계속 살아남았고요. 근데 박지원은 그렇게 했는데 다행이네. 그런데 죽어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세상에. 근데 이 그 이옥이라고 있었거든요. 이옥. 예. 이 사람은 이 당시에 그 성균관 학생이었는데 네. 글을 기가 막히게 쓰는데요. 이 기가 막히게 쓰는 길이 바로 정조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소설체 소문체였던 거예요. 그걸 소문체라고 해요? 예. 소설체. 예. 그러니까 고문식을 딱딱한 글이 아니라 마치 이야기하듯이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옥의 글은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그리고 야해요. 진짜 야합니다. 인기가 좀 있었겠네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정조가 딱 잡아다가 너 이 글 고쳐라. 근데 이옥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군대에 끌려갑니다. 뭐? 그러니까 워낙 양반들은 군대 안 가거든요. 예. 그게 바로 특혜였는데 하도 정조의 말을 안 듣고 계속 자기 글을 쓰니까 군대에 보내버려요. 이게 뭔가 불법적인 책을 찍어서 만든다라고 혼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글체를 예.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쓴다라고 해서 혼나고 군대까지 강제로 끌려가고 예. 근데 문제는 갔다 와서도 못 고쳤습니다. 그런 글을 쓰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근데 그 시대에 그게 막 금서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금서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 군대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왔는데 과거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장원급제를 했거든요. 근데
얘 또 그 글씨 그 벌을 못 버렸네 해가지고 워낙 1등이었다가 제일 꼴등으로 촥 내려가게 됩니다. 아이고 강제로 예, 왕 마음으로. 예. 큰일 났네 이거. 7911님이 독서실에 공부하러 왔는데 이야기 듣다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재밌네. 큰일 났다.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주요 뉴스도 저희가 또 간추려드려야 하는데요. 잠시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와서 이한 작가와 조선시대 정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사위원장 선출 등은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전망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다만 상호 관세의 경우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유예 기간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백악관이 시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7년 가동을 완전히 멈춘 우리나라 첫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구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구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세계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유로화로 발행한 외국환 기금 평형 채권이 흥행 속에 모두 팔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4억 유로, 우리 돈 2조 2천억여 원 규모로 발행한 유로화 표시 외평채에 외국 투자자들의 주문이 190억 유로, 30조 원어치 가깝게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9132 쓰시는 분께서 저희 딸이 중3인데 이한 작가님 팬입니다.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정조 뒷담화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끝나서 그 뒷얘기 언제 방송하냐고 일주일 내내 물어봤다고 따님이. 그래서 생방송은 못 듣지만 다시 듣기 꼭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조시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정조의 그 괴팍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역사 드라마 보면 정조를 되게 미남 배우들이 연기를 했어요. 뭐 이서진 씨, 이준호 씨 이런 분들이. 네. 또 그 드라마도 되게 뭔가 애틋한 사랑 이야기 담겨 하다 보니까 정조가 저도 되게 이미지 좋은 성군인 줄 알았거든요. 예. 착각입니다. 오해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성격을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리는 걸까요? 역시 괴팍하달까 아니면 예측 불허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고집도 세고. 예. 이게 정말 터지기 직전에 폭탄. 아 그래요? 실제로도 많이 터졌대요 성격으로. 그 사실 그 정조에 대해서 이런 표현 좀 이제 솔직히 제 건 굉장히 음험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할지 모르고 언제나 속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언제에 대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런 사람? 아 그 역사 내용을 보면 저는 이건 좀 뭐 이제 그래요. 기록된 걸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신하들을 공부시킬 때도 되게 괴팍함이 묻어났다고요. 아까 봤듯이 글자 하나 못 쓰면 그걸 잠깐 그 딴짓해서 딴책 봤으면은 진짜 그 자리에서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또 파직. 긴장되죠. 예. 특히 제일 나빴던 건 그 정조는 신하들을 상대로 예. 좋게 말하면 장난을 치고 나쁘게 말하면 협잡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도 자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네. 정약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조하면은 항상 나오는 신하가 정약용이죠. 예, 예, 그래서 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것 같지만 네. 사실 그렇게 기록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조가 빨리 죽은 것도 있고 정약용이 그 당시에 아직 해병아리였기 때문에 정조가 40대 후반. 예 그때쯤 죽었고 정약용은 그보다 훨씬 오래 살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정조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관직을 나가기 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정약용이 정조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아. 근데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조선시대 때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이걸 경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문 원전 어려운 거 읽고 이걸 풀이하고 이 뜻일까 저 뜻일까 토론하는 내용인데요. 예. 근데 이제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미리 예습 안 해오면 티가 납니다. 그런데 정조의 진도가 꽤 예측 불허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자 내일 진도 이 책 500페이지짜리 다 읽어와. 거의 그런 느낌이었던 예? 거죠. 500페이지를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하루 만에요? 굉장히 많은 양을 내주고 내일 어디를 나갈지 알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500페이지짜리 내주는데 예. 이 안에서 시험 뭐가 나올지는 안 알려주고. 예, 내일 읽을 때가 어디인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낑낑거리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4시, 그러니까 정조에 4시 한 사람이 쓱 찾아오면서 쪽지를 내밀더랍니다. 이게 뭔가요? 하고 딱 펼쳐보니까 내일 나갈 진도가 여기입니다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미리?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뭡니까 하고 하면서 정약용이 화를 내면서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나는 공부 다 해갈 거라고 했더니 4시가 하는 말이 이게 다 임금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약용이 난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4시가 씩 웃으면서 표표히 떠나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슬쩍 시험범위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약용은 뭔가 자기 고집을 좀 부렸고 예. 그래서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진짜 이제 경연을 시작했는데 이 경연이라는 게 같이 책 보고 막 토론하는 그렇죠. 거죠. 예, 공부 스터디 및 예. 토론이죠. 근데 정말 그 커닝 페이퍼에 적혀져 있던 그곳 진도를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쭉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드디어 정약용 차례가 되었는데 여기서 함정 카드 발동. 정약용 너 거기 다음 말고 그렇죠. 다른 장 읽어봐. 라고 했는데 정약용인 다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읽어낸 거예요. 아, 역시 천재는 천재. 그러니까 정조가 씩 하고 웃으면서 정말 다 공부해 왔네? 그러면서 넘어가더랍니다. 이건 뭐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알려준 시험 범위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예. 전혀 다른 데를 시험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무사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정약용이 그 커닝 페이퍼를 믿고 여기만 공부했다든가 그랬으면은 함정에 빠졌겠네. 그 자리에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정약용이 밤새서 공부 안 했으면 정약용이 예. 파직당했을 수도 있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간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여기가 아래까지 툭 떨어지죠. 정약용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정조도 참 얄밉고. 아우, 근데 이거를 그 기록을 정약용이 쓴 예.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감정도 담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약간 정조 임금님이 그러니까 함정 회피 살아남았다. 나는 약간 살아남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협잡에다가 음모에다가 진짜 음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극에서 정조가 나왔으면 이렇게 못된 구석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7162님도 진짜 미디어로 알던 정조의 이미지랑 너무 딴판이라 너무 재밌으시다고. 진짜 같이 일하기 싫은 직장 상사 같다고.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랑 확실히 달라요.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럴까. 이게 너무 미남 배우들이 다 왕을 연기하고 있어요. 미남이라서 성격은 나쁠 수 있습니다. 아기사. 예. 또 너무 이미지 좋게만 이렇게 또 보여서는 안 돼. 하여튼 뭔가 좀 사실적인 예. 영화나 드라마가 또 나오면 좋겠네요. 정조를 바탕으로 한. 강윤정님이 그 정도면 직장 내 괴롭힘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심지어 신하들한테 예. 술까지 억지로 먹였어요 정조가? 그렇습니다. 이제 정조가 최악의 직장 상사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강제 음주입니다. 이거 완전 정점을 찍네요. 예. 사실 정조는 속이 굉장히 약해서 술을 잘 먹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이 세손 시절부터 그러니까 20대서부터 속이 안 좋아서 맨날 배탈이 나서 죽을 먹었어요. 그게 그 기록에 다 남아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잘 마실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잘 못 먹으니까 남한테 퍼 먹입니다. 야 그거는 정말 못된 짓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조가 이제 술을 마신 것도 이게 정약용이 남겼는데 정조가 술을 마시니까 얼굴빛이 온화해지고 목소리도 이제 부드러워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희들 취하기 전엔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게 문제였죠. 그것도 강제로. 네. 억지로 술을 먹였다. 정조가 본인은 못 마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1792년 그 3월에 그 성균관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뽑혔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조가 기분이다, 좋다, 신난다 해서 자, 다 함께 마시자 해서 그 시험에 합격한 신하들 전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춘당대에 앉혀놓고 그때 선언합니다. 불취무기.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생각 마라. 그래서 그때 사람들 전부 오와 열을 맞춰서 앉혀놓고 네. 그 다음에 온 궁궐에 있는 술을 다 그걸 모아옵니다. 심지어 잔은 자기나 마시고? 예, 자기도 좀 마시긴 했겠죠. 근데 잔은 의정부 걸 가져오는데 제 생각엔 의정부 거 잔이 커서가 아닐까.
그리고 저기 자기의 비서인 승지들 중에서 특히 술자리에 익숙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 사람들한테 자 너희들 각각 맡아서 전부 술을 쫙쫙쫙쫙 돌려라. 먹여라. 예, 먹여라라고 시켜요. 이거는 뭔가 되게 뭐 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거나 격려하거나 이게 아니라 약간 괴롭힘이 더 있는 자리에. 먹고 죽어라라는 거의 느낌인데 그 핑계는 그겁니다. 설마 아니, 정조가 핑계는 그겁니다. 설마 정조 먹고 죽으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술에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도 아니고 취하면 요즘 그렇게도 안 하는데. 그 조선시대니까요. 아, 요즘은 안 그러지만 조선시대니까요. 임금님이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해서 그 사람의 덕성을 보겠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술을 계속 돌리니까 5잔 정도 돌리니까 다 뻗었다고. 그러니까 엄청 컸다라는 거죠. 뭐 거의 예, 예. 사발. 그나마 조금 온정은 있어서 나이 든 사람은 조금 작은 잔으로 마시게 아, 그게 됩니다. 온정이에요. 근데 취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근데 신하 입장에서 보면 임금님 앞에서 막 흐트러지면 또 안 될 것 같고 예. 취해서 막 실수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미 다 뻗어서 다 뻗었대요? 그 자리에서는 거의 다 쓰러지고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뭐 이제 토하고 뭐고 난리가 났는데 딱 한 사람만 안 취했는데 이건 유전자의 힘입니다. 이 사람이 오태증이라는 사람만 안 취하고 살았거든요. 오태증.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할아버지인 오도일이 역시 수종대에 관리였는데 주당으로 유명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 살아남으니까 정조가 얘만 살아남으니까 몹시 기뻐하면서 여기 옛날에 네 할아버지가 술 먹고 뻗은 데야. 이것도 인연이구나라고 하면서 술을 5잔을 더 줍니다. 그것도 큰 잔으로. 쟤는 왜 안 취하고 저러고 있어?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당이고 예, 말술인 사람이 이제 끝까지 버틴 건데 예, 예. 결국은 그러면 취할 때까지 더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이고. 오도일도 술 먹고 뻗어버리자 이제 오태증이죠. 손자인 오태증도 결국 술 먹고 뻗어버리자 이건 정말 할아버지와 손자가 다 함께 같은 자리에서. 뻗었으니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미담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담 무슨 미담이에요? 그거를 정조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미담이야 술 자기가 먹이고 술로 할아버지와 그 손주까지 다 쓰러뜨렸다. 네. 자기는 별로 안 마시고. 야, 정조의 전 정말 몰랐던 면 많이 알게 되는데 송성희 님이 역린이라는 영화에서도 현빈 씨가 되게 그 연기를 했었나 봐요. 정조 저는 못 봤는데 되게 네. 스마트하게 나왔었다고. 예. 스마트하긴 한데 성격이 더럽죠. 네. 사실적으로 다루는 건 거의 뭐 성공예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술짜리 이야기를 정약용이 이것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정약용이 참 많은 걸 남겼는데요. 네. 특히 그 정약용도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술 때문에요? 예. 그 정약용이 그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희들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나는 별로 술 안 좋아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잘 마셔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정조가 자신한테 이제 술을 줬는데 그것도 필통에 독한 소주를 꽉 채워서 줬다고 합니다. 필통에다가요? 예. 붓 꽂아 놓는 네. 필통에. 그러니까 보통 필통보다 붓고 다는 필통 훨씬 더 크잖아요. 이것도 먹고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약용이 그 필통을 딱 받아들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마셨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아들들한테 보낸 편지에는 예. 긴장하고 마셨더니 별로 안 취했어. 또 왜 술이 긴장하고 있을 땐 잘 안 취하고 긴장 네. 풀리고 확 취기 올라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아들들한테 보이는 허세였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에 쓰는 자기 실제 경험담을 적은 시에서는 먹고 토했어요. 아, 그런 기록을 또 써놓은 예, 거예요? 다른 시를 썼는데 그 이때 지은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술 못 마신다고 사양했지만 억지로 다 마시게 해서 예절도 생략하고 술과 안주 차려서 주니 석 잔 마시고 토하고 엎어졌고 동료들은 비웃고 임금님께서는 웃으셨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그 술판 모습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정약용이 정조 때 술판을 약간 기록한 게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취해서 여기저기 엎어지고 절하고 토하고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먹일 필요가 있을까? 강제로. 예, 심지어 정약용마저 술 못 마신다고 사양했는데 억지로 더 마시게 하고 네. 결국은 사람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임금님이 즐거워하고. 그게 제일 못된 거예요. 남이 토하는 거 보고 이거는 웃다니.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성격에?
있었죠. 근데 그 사실 그 시절에 근데 뭐 임금님이니까 누가 뭐라 할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집안 환경이 뭐 안 좋아서 이 사람 성격이 나빴다 그런 표현을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죠. 없고 집안 환경. 근데 잘 알다시피 정조가 좀 굉장히 콩가루 집안이지 않았습니까? 콩가루 하기보다는 뭐 사도세자의 뭐 아픈 이야기 뭐 이런 거. 근데 아프다기보다 결국은 콩가루죠 그게. 아 근데 심지어 정조가 담배까지도 적극 권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담배 그러니까 정조가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서 책 읽다가 이제 약간 졸리고 그럴 때 담배 그 한 가지 탁 피우면은 정신이 맑아지면서 아주 짜르르하고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또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과거 시험 문제로도 냈습니다. 그때 담배를 남령초라고 했거든요. 네. 그 남령초를 온 백성들이 피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 금연을 금연도 아니고 금연을 하라는 흡연. 게 아니라 예, 전 국민에게 흡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게 과거 시험 문제였습니다. 와, 물론 이제 그런 유해함은 당시 잘 몰랐겠죠, 의학적으로는. 아니 충분히 있습니다. 기침이 나온다든가 아. 가래가 나온다든가 담배찜이 여기저기 묻어서 더럽다든가 그런 건 그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조는 내가 피워보니 담배 좋은데 네, 그렇죠. 전 백성에게 피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과거 시험 문제로 그렇습니다. 내고 와 9707님이 단명하는 데 이유가 있었네요라고 예, 해서 그렇습니다. 담배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예, 사실은 오늘 그 정조 시대 그 체제공을 비롯해서 예, 다른 신하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시작도 못했고요. 예, 예, 하여튼 정조에 대해서 몰랐던 예. 거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네, 이어갈게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정조 시대 때 갔으면 아마 삼수갑사는 유배 갔을 겁니다. 혼났을 겁니다. 네. 다행히 여기서 혼나지 않은 이한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토요일이죠. 예, 별책 부록이 나가는 날입니다. 노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을 건축학적으로도 같이 좀 풀어보는 재미난 시간인데요.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 같이 한번 또 듣고 읽어보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